바. 술집이란 뜻과 더불어 술집의 긴 테이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바가 존재하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유럽과 미국에 비해 역사는 짧으나 한 번쯤 그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이기도 합니다. 바의 계보. 그렇다고 뭔가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내 바의 역사와 다양한 위스키, 칵테일 이야기를 바의 계보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만 드시면 됩니다. 워낙 바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이먼님. 안 그래도 22주년 그 기념일에 제가 출장 잡혀서 찾아뵙지 못했잖아요. 계속 마음 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바 20년 넘게 하셨으면 일본 100년 된 바들하고 동급 아니에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또 사이먼 바가 한국 최초의 싱글몰트 스키 바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미스터 사이먼 바는 2001년 서울 신천에서 영업을 시작해 최초로 싱글 몰트 위스키를 주력으로 팔기 시작한 곳이다. 2014년 압구정 로데오로 이전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초의 싱글 몰트 위스키 바이다. 싱글 몰트 위스키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싱글 몰트 위스키가 좀 어렵죠. 네. 그 23년차 내공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싱글 몰트 10, 그램피딕 15년으로 드리겠습니다. 처음 드시기에는 그램피딕 15년이 좋습니다. 그램피딕 15년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딱 23년 정도 됐습니다. 아, 이 술 혹시 그 소공녀에 나왔던 그 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이 술 맛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램피딕 15년은 솔레라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술인데 아주 밸런스가 완벽한 술입니다. 솔레라 공법이 뭐죠? 솔레라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개의 통을 한 번 더 사용해서 섞은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설명이 좀 어렵죠. 위스키를 테이스팅 할 때는 먼저 위스키의 색상을 살핀 후 잔을 돌려 향을 맡아보고 입속에 조금 머금어 맛을 음미해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각각의 개성을 탐구해가는 과정이지만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어떻게든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피틱 설명은 우리 배대원 씨가 설명을 더 잘할 겁니다. 네? 제가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았나요? 손님분께서는 글램피딕보다 사이먼 바가 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 둘 다 알면 좋죠. 원래 바에서는 옆 사람분의 대화에 끼어들진 않는데요. 제 직업이 브랜드 앰버서더니까 잠시 실례 좀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오늘 제가 운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글램피딕의 브랜드 ambassador 배대원입니다. 글램피딕은요, 창립자 윌리엄 그랜트가 1887년에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에요, 그 더프턴한 작은 마을에 아들 7, 딸 2과 함께 하나하나 돌을 직접 쌓아서 증소를 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5대에 걸쳐서요, 윌리엄 그랜트 가문이 증소를 아직도 직접 소유하고 또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글렌피딕에서 싱글몰트가 나오게 된 거죠? 원래 싱글몰트라는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본토의 토속주였어요. 그래서 보통 싱글몰트 자체로 병입하지는 않았고요. 커다란 블렌디드 위스키 회사에 원액으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제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했죠. 물론 가격도 높게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창립자 윌리엄 그랜트의 중손주입니다. 샌디 그랜트 고드윈 분이 그냥 싱글몰트만 병입해서 한번 판매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1963년도에 미국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뉴욕에서 스트레이트 몰트 8년이라는 싱글몰트 위스키를 런칭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싱글몰트 시장이 전 세계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글램피딕 15년을 약간 동글동글하다가 표현을 해요. 입안에 딱 넣었을 때 날카롭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동글동글동글 굴러다니면서 부드럽게 달콤하게 마시기 참 좋은 그런 술입니다. 제가 다음 행사 때문에 좀 일어나 봐야 되는데요. 글램피딕에서 이번에 12년 쉐리 캐스크 피니시라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테이스팅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어요. 네, 대원 씨 들어가세요. 네. 예. 참, 제가 이 싱글몰트 위스키 맛에 좀 빠져가지고 정작 중요한 질문을 놓쳤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싱글몰트 위스키 바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전 2001년도에 가게를 오픈하면서 그 당시에는 술이라고 하는 이 양주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실제로 사람들 잘 알려지지도 않고 블렌디드 위스키가 주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술의 원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싱글몰트였기 때문에 싱글몰트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싱글몰트가 글램피딕 정도밖에 없었고 2005년도에 들어오면서 글렌리벳이 들어오고 하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2012년도까지는 한 10개도 미만이었었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싱글몰트라고 하는 바라는 말은 실제로 한국에는 없었고요. 네. 그냥 바 안에 싱글몰트도 다루고 다양한 술들을 다루는 거지 싱글몰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 컵바 K가 들어오면서 싱글몰트가 많이 구비하게 되면서 싱글몰트 바라고 하는 개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그 싱글몰트 그 수입하는 곳이 되게 많았었나요? 그 당시라고 하면은 2000년 전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한국의 2000년도 전에는 싱글몰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거의 싱글몰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 당시에는 글램피딕 정도가 유일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블렌디드 위스키가 주 대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니어카,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제임비 이런 종목이 주 아이템이었었고, 네, 요즘 들어와서 MZ들이라든지 좀 젊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캐릭터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요즘 싱글몰트가 많이 유행을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이 싱글몰트 위스키를 어떻게 구하셨나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2001년도에는 뭐 발렌타인, JMB, 시바스 리갈, 데킬라, 잭 다니엘 뭐 흔히 아는 요즘 가만보면 편의점에서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그때는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그린피디 15년이 처음 한국의 시장으로 런칭되면서부터 싱글몰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객분들이 싱글몰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서 나서 아 싱글몰트였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메뉴판에 양주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글라스별로 위스키, 보드카, 브랜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묶어서 팔다가 그러다가 그걸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서 다음에는 위스키는 국가별로 아메리칸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아일랜드 위스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 해온 게 싱글몰트란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아 싱글몰트 이렇게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아 많죠. 초창기에는 싱글몰트를 갖고 와서 판다는 게 왜 힘드냐 그러면요 수입사에서는 이런 아이템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은 목표치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취급을 하기가 싫어하고요. 아이템이 자꾸 많아지는 게 싫고 도매상에서는 아이템이 자꾸 많아지니까 관리하기 그러니까 한 종류를 한 박스 팔면 되는데 5종목을 2병씩 해서 한 박스를 파는 거 이렇게 되니까 싫어하고요. 바텐더들은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싫어하고 바 오너들은 비싼 술을 갖고 와서 잔술로 팔아서 푼돈 만드니까 싫어하고 초창기에는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초창기에는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수입사에서도 이는 싱글몰트 카테고리를 갖고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자고 해도 싫어했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럴만도 했겠네요. 그 당시는 어떤 이런 환경적으로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뭔가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면 사장님은 어떤 마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한 우물을 정말 계속 하시는 거세요? 전 원래 서러블 대학교 호텔 경영과 제가 1기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잠깐 근무하다가 가장 전문적인 서비스업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바텐더로 전향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바텐더만 하고 있다 보니까 바텐더는 내 몸이 총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나가면 총만 있으면 안 돼.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모든 술들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다 총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알이 많아야만이 바텐더들도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수입사한테도 하자고 해도 수입사 싫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데도 엄청나게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는 몇 병만 갖고 오면은 제가 책임지고 다 받겠습니다. 못 팔면은 제가 책임지는 조건에서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켜서 갖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
회사 슬로건이 어제보다 더 좋은 내일의 술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비움, 채움, 내림, 기다림 이거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움, 채움, 내림, 그리고 기다림 미음을 따가지고 미음이 4개다 해서 미음넷 증류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게 저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주다움을 통해서 먼저 소비자들께 접근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버텨나가면서 장기 숙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저희 미음넷 증류소의 목표입니다. 은은하고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반짝이는 위스키들. 바라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곳이지만 익숙해지면 나 자신에게 수많은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공간이지. 이렇게 한 길만 이렇게 걸어오신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은데 저희들 세대는 서비스를 잘 하는 게 좋은 바텐더의 덕목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영업을 잘 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흘러가긴 합니다만 물론 꿈을 쫓는 건 힘들죠. 예. 힘들지만은 누군가 힘든 길을 걸으면은 그 다음에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조금 더 편히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오늘 이 근처에서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이제 가다가 우연히 여기 들른 건데요. 아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같은 일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되게 같은 결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졸업하고 전공하고 지금까지 쭉 이 분야에서만 있다 보니까 근데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멋있으세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 무명 배우가 어때서? 사랑? 결혼은 현실이야. 한 번쯤 후회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와 위스키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잔은 조금 마시기 편하게끔 하이볼로 한 잔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왜 이름이 하이볼이에요? 그 하이볼은 일본 칵테일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볼, 예, 동그랗게 있으니까 볼처럼 생겼으니까 볼이라고 하는 거고요. 로볼, 하이볼, 높으니까,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글라스에 들어가는 모든 칵테일을 하이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볼은 위스키, 탄산수, 레몬이나 라임이 들어간 것을 하이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하이볼이라고 하는 것은 와인 도수에 맞춰서 즉 12도를 기준으로 보는 게 오리지널 하이볼이고요. 물론 이제 이건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하이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마케팅에 의해서 탄생한 것인데 80년대에 일본 위스키들이 판매가 저조하니까 물을 섞어서 마셔라 해서 위주알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2000년도에 중반에 들어오면서 또 일본이 위스키 시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때 나온 것이 맥주랑 경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도 맥주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6도짜리의 하이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대부분 하이볼이라고 하는 뭐 이자카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술을 파는 곳에서는 하이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 일본 스타일을 맞췄고, 한국은 위스키가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스타일에 맞춰서 하이볼을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이런 클래식 바에서는 12도를 기본적으로 놓고 갑니다. 아 정말 이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네요.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영업하고 잠정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아니 왜 그러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은 좀 점잖으신 분들, 조용히 술꾼들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요즘 이 동네가 너무 젊은 사람들의 놀이터로 바뀌어서 저희들 단골분들이 다니시기가 너무 불편하셨어. 그래서 당분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어디 다음으로 가실 곳은 정해지셨나요?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알아보고 해서 뭐 봄쯤 되면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아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많이 아쉽죠. 제가 계획이 70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앞으로 17년을 더 해야 저도 끝나는데 17년 할 곳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축하와 위로가 담긴 한 잔. 아, 행복이 뭐 별건가.